자,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제 현대대수학 4장부터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될 텐데, 수업은 이제 그 4장, 5장을 중심으로 얘기할 거예요. 여기 이제, 뒤에 이제 목차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요 세 개, 이 세 가지는 거의 그냥 그 증명보다는 우리가 정수한 있죠? 정수한 Z의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요 얘기를 이제 해 나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조금 이제 속도감 있게 나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기하학당식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로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유한체라는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유한체를 일명 갈로아체라고도 합니다. 갈로아체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이쪽도 상당히 중요한 형태 중에 하나가 되고, 우리가 이제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건 이제 유한체가 되게 많이 실생활에서 사용되고 있어요. 이제 특히 이제 디지털 시대에 많이 이제 활용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 유한체는 중요한 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시험에는 덜 나왔어요. 이제 시험에 덜 나온 요인들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나, 이 유한체는 좀 대체로 알고리즘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제 답을 구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유한체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요와 같이, 이게 운분이 아니라 이게 오타네요. 원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최근에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 대표적인 내용이 갈로아 군과 갈로아 확대체가 대체적으로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조금 시간을 들여서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수업에 이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2월 말에 마지막 종강 수업 시간에 이제 했던 내용들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R이 단위원을 갖는 가완아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가완아니면 요 얘기는 강조하지 않았습니다만 반드시 무엇이 존재하냐면, 극대 이데알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런 거예요. R이 유한계에 의해서 생성된 유한계에 의해서 R은 R의 이데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R이 유한계에 의해서 생성된 이데알이면 이 안에는 반드시 극대 이데알이 있다예요.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요거를 이용하는 경우는 매우 적고, 무엇으로 이제 보시면 되냐면, 저기서처럼 단위원을 갖는 가완 아니면 반드시 무엇이 존재한다가 되냐면 극대 이데알이 존재한다. 그래서 극대 이데알이 존재하고, 이 극대 이데알이 존재하게 되면 이때 R over M은 체가 되더라 이런 뜻이었죠.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강조했던 게, 얘가 체가 되고 여기에 있는 원소는 이와 같은 모양을 지니고 있더라 이런 뜻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시험에도 나왔었던 내용들이고, 내가 이게 매우 중요한 이론적 배경이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F가 체이고 X가 부정원이면 이때 우리는 FX는 유클리트 정역이 돼요. 그래서 유클리트 정역이 되는데, 이 유클리트 정역을 간결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이 유클리트 정역이라는 건 이 fx라는 용어는 중요하지 않고 유클리트 정역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갖다 일단 수업할 때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 D라고 써보겠습니다. D가 유클리트 정역이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체크를 해보면,
당연한 내용은 얘가 무엇이 되는 거예요? 정역이 되는 거예요. 정역이 되는 건 이제 당연한 얘기고, 이 얘기는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D에서 음이 아닌 정수로 가는 사상이 존재를 하는데, 여기에다가 이름 쓰려고 비워둔 거예요. 사상이 존재하는데 어떤 관계를 만족하냐면요, 세타 0은 0으로 갑니다. 세타 0은 0으로 가고, 그래서 이제 이 말을 바꾸면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0일 때만 함수값이 몇이다? 0이고 나머지일 때는 함수값은 0이 아니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역을 D라고 안 쓰고 D에서 0을 제외를 시켜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0을 제외시켜서 이제 하기도 합니다. 이건 책의 저자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요. 그래서 세타 A는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임의의 두 원소 A, B에 대해서 임의의 두 원소 A, B에 대해서 세타 A는 세타 AB보다 항상 적거나 같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우리가 일명 말하는 나눗셈 정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의의 원소 AB에 대해서 A가 무엇이 아닐 때 0이 아니면 적당한 원소 Q와 R이라는 원소가 존재하는데, B는 AQ 플러스 R, 단 세타 R은 세타 A보다 적습니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일명 우리가 말하는 나눗셈 정리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이런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세타라는 함수를 이거를 이밸류에이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유클리드 함수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업할 때는 나는 이제 유클리드 함수라고 이렇게 명명을 할게요. 그래서 혹시 원서를 보신 분들은 이밸류에이션 펑션이라는 단어로 더 많이 봤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와 같은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유클리드 정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특히 이 세 번째 조건에 의해서, 유클리드 정역이 되면 다낭 이데알 정역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낭 이데알 정역이라는 것이 아주 이제 중요한 이슈에 해당이 되는데, 다낭 이데알 정역에는 일반적으로 나눗셈 정리라는 이 세 번째 개념이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문제결에 어려움이 따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이론은 유클리드 정역, 다낭 이데알 정역으로 문제를 다루지만, 유클리드 정역이 가지고 있는 유클리드만의 특징인 나눗셈 정리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할 때가 많습니다. 자, 이게 이제 유클리드 정역이에요. 그러면 F가 체이고 X가 부정원이면 Fx는 당연히 정역이죠.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세타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디파인을 해주냐면, 이렇게 정의를 해주는데, 여기에 이 이자는 자연수 1만 아니면 돼. 자연수 2도 되고 3도 되고 5도 되고 7도 되고 뭐 6도 되고 8도 되고 뭐를 써도 상관은 없어요. 없는데 1이 아닌 자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자연수는 몇이에요? 2. 그래서 2를 쓴 거예요. 이제 다른 의미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2의 마이너스 무한대승, 그런데 수에서는 마이너스 무한대승이라는 수는 없죠. 그런데 이제 극한적 개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실수에서 2분의 n승분의 1에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면 얘는 어디로 간다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0으로 가는 것처럼 2의 마이너스 무한대승은 몇으로 여기서 형식적으로 정해주자? 0으로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0이라는 얘기는 얘가 마이너스 무엇일 때밖에 없대. 무한대밖에 없고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면 fx가 0일 때밖에 없으니까 0은 무엇으로 간다? 0으로 가는 이 첫 번째 조건이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체에서는 정역에서는 0인자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이것의 값이 어떻게 된다? 같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타의 fx, gx를 해주면 얘는 2의 디글이 fx 곱하기 gx가 되는데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fx와 gx가 0이 아니라면 이것들의 차수는 전부 다 몇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다. 다시 말하면 얘는 몇보다 크거나 같다? 1보다 크거나 같다죠. gx가 0이 아닌 이상. 그렇죠? 그러면 얘네들은 당연히 2의 디글이 fx보다 뭐가 되는 거야? 크거나 같은 거고 얘가 세타 fx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몇 번째 조건을 만족한대?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하고 체가 되면 0이 아닌 모든 원소는 곱셈 여건이 존재한다는 말에 의해서 이때 얘를 저거로 잡아주면 이 조건이 뭐다? 만족이 돼요. 오케이? 자, 얘가 이제 목적은 아닌데 하여튼 이런 의미가 있어요. 지우개 지금 약간 우리가 산으로 갔는데 다시 원래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건 수업하면서 나올 거니까 그래서 그 원리를 이용하면 얘는 이제 다낭이데알 정역이 돼요. 다낭이데알 정역이니까 단위원을 갖는 무슨 완이 되는 겁니까? 가원환이 돼서 이 안에는 반드시 무엇이 존재한다예요? 극대 이데알이 존재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이게 극대 이데알이 존재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럼 얘가 극대 이데알이 존재하면 얘는 무엇이 되는 거예요? 체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얘네들은 이런 모양을 지니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모양을. 그런데 이제 이런 모양을 지니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러한 m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라는 문제예요. m을 이제 찾는 문제들이 되는 거예요. m을 찾는 문제가 되는데 아까 우리가 여기에서 다낭이데알이 핵심이 된다고 그랬죠. 다낭이데알 정역이 되면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은 무엇이 들어가는 거냐면 기하기 들어가는 거예요. 자연수에서 번역하면 소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자연수에서 소수의 정의는 1보다 큰 자연수니까 일단 1은 크다란 말을 1이 아닌 것으로 규정을 하죠. 그러면 자연수에서 곱셈 여건이 존재하는 숫자는 몇 밖에 없습니까? 자연수에서 곱셈 여건이 존재하는 자연수는 1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1의 뜻은 단위원에 상징하는 게 아니라 단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원이 아니고 물론 0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이 되는데 자연수는 소수는 자연수에서 소수는 1이 아닌 자연수로서 약수가 1과 무엇밖에 없는 거? 자기 자신밖에 없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식으로 중학생식으로 번역하면 더 이상 소인수 분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여기서 기약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더 이상 약분되지 않는다.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가 1이 아닌 자연수 중에서 소수가 아닌 수를 뭐라고 부릅니까? 합성수라고 부르듯이 여기에서는 0과 단원이 아니고 기약이 아닌 기약이 아닌 원소를 가약이라고 이룹니다. 약분이 뭐가 된다? 가능하다. 이런 뜻으로 이제 번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얘기가 돼요. 그러면은 이제 이것도 여기서 그래서 이게 핵심이 되는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여기 자리를 우리가 px라고 표현을 할 때 이렇게 두는 거죠. 그러면 얘는 일종의
얘네들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얘네들은 과거식은 클래스라는 표현을 써 이퀴벌런스 클래스라는 것처럼 얘는 동치 류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을 지금식으로 표현하면 얘네들은 부분 집합이 돼요. 무엇에? 라지 fx의 부분 집합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 집합을 하나의 무엇으로 갖는 겁니까? 원소로 갖는 집합인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얘는 집합족이죠. 우리가 Z6하고 Z6바하고의 관계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Z6바는 집합들의 모임이니까 집합족인 거고 Z6은 원소들의 모임으로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적으로 계산하고 표현하고 하기에는 Z6바보다는 Z6이 훨씬 더 뭐다? 편안하다 보니까 집합적으로는 다르지만 대수적으로 같다 보니까 왼쪽 거를 안 쓰고 무엇을 주로 쓰는 거예요? 오른쪽 거를 안 쓰고 왼쪽 거를 이제 주로 사용을 하는 거죠. 여기도 똑같은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일종의 이거예요. 이 표현은 px로 나누었을 때, 즉 6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들의 개념인 것처럼 px로 나눌 때에 얘네들은 무엇의 문제가 돼요? 나머지들의 모임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px가 n차라고 표현을 하면 사실은 얘는 1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1보다 크거나 같은데 그 표현은 안 쓸게요. n차라고 가정을 하면 n차로 나누면 나머지들은 n-1차 이하가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의 모양, 이건 집합적으로 이제 적어되는데 이렇게 표현을 다시 무엇해 줄 수 있다? 바꿔줄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죠. 즉 대표원들을 무엇으로 쓰겠다야? 나머지가 n-몇 차 이하인 것으로 1차 이하인 것으로. 여기서 나머지가 0부터 몇을 쓴 것처럼 5를 쓴 것처럼. 얘기가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Z6에서는 정수에서 6의 배수는 전부 다 몇이 되는 거예요? 0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0이 필요한 거예요. 얘가 없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0이 되는 경우는 x 대신에 어떤 값을 넣었더니 얘가 0이 되더라. 그 말은 우리는 px의 무엇의 문제예요? 근의 문제예요. 오케이? 그랬더니 내가 왼쪽에 exist 거꾸로 쓰는 거야.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근이 있어? 확신할 수 있어? 이제 이런 문제죠. 그러니까 이것도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미 결론적으로는 근은 뭐다? 있다가 되는 거예요. 근이 있는데 이 근이 어디에 있어가 주요 관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이 라지 F에 있어? 그러면 얘는 도로 F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 근이 어디에 없는 거를 희망하고 있냐면 라지 F에 없기를 희망하는 거예요. 희망한다고 막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주로 얘가 n이 2 이상인 1일 때는 근이 F의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n이 몇 이상인 데서 2 이상인 데서만 논의를 해요. 그래서 이론적일 때는 1일 때도 상관없지만 자, 그래서 그러면 얘네들은 0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0이 되니까 얘네들은 x 대신에 무엇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 규정을 하는 거예요. 이 표현을 꼭 써줘야 돼요. 이 표현을 써줘야만 알파의 성격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규정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서 여기를 봤더니 여기는 뭐로 바뀌었어요? 이제 등호가 아니죠.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거잖아요. 0이 되는데 우리 준동형사상에서 0으로 보내주는 원소들의 모임을 뭐라고 불러요? 커널이라고 하죠. 커널 속의 멤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px 라지 m은 커널과 관련성이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로 넘어갈 때 자연스럽게 제1
동형정리라는 것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그러면 얘가 아까 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분명히 요 말에 의하면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체가 된다고 그랬으니까 얘도 뭐가 되는 거예요? 체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체들 중에서 A0만으로 구성된 게 라지 F인 거죠. A가 F의 원소니까 이것만으로 구성된 게 라지 F죠. 그러니까 얘는 라지 F보다는 큰 집합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라지 F의 무엇이 돼요? 확대체가 되는 거예요. 확대체가 되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얘가 체 FU에서 벡터 공간이 돼요. 벡터 공간이 돼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때 몇 차원? 그런데 이 n과 이 n이 뭐예요? 동일한 n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px의 차수가 몇 차였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이게 선형대수에서는 이런 표현을 써요. 선형대수에서는 얘를 우리가 k라고 표현해 볼게요. 선형대수에서는 n차원이란 말을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n차원인데 이것의 부분 공간도 있겠죠. 그 부분 공간은 선형대수에서 말하는 부분 공간과는 성격이 다르더라요. 그러니까 이 표현으로 쓰면 선형대수와 모순되는 말들이 막 튀어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만의 고유한 표현을 쓰고 싶은 거예요. 선형대수하고는 벡터 공간이라는 측면에서는 똑같지만 부분 공간이라는 개념으로 넘어갔더니 선형대수에서는 논의하지 못했던 새로운 모델들이 형성이 되더라요. 오케이? 그래서 사람들이 이 표현을 안 쓰고 어떤 표현을 쓰죠? F 위에서 K의 차원이라고 안 하고 이름을 뭐라고 부르죠? 디그리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가 돼요? 차수죠? 차수는 우리 보통 다항식의 차수라고 그러지 벡터의 차수란 단어 안 쓰잖아요. 그런데 이 차수 개념에 이 차수가 어떤 거예요? 다 연관성을 가지고 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확대체라는 것도 체론의 이제 특징이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체론의 특징이 체가 되면서 동시에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벡터 공간이 돼요. 그러면 아까 말한 얘와 얘 사이에 중간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런 것을 이제 나중에 우리가 중간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근데 중간체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잘 못 구해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돼요. 그런데 이런 애를 구하고 싶어 해요. 좋은 얘기죠? 못 구하는데 구하고 싶어 해요. 자, 요거 이제 지우고 넘어갈게요. 자. 앞에 우리 K라는 것을 이걸로 쓴 건데, 자, 여기에서 보시면 얘는 우리 앞에서 얘는 무엇은 안 된다는 얘기는 했습니까? 체는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데 얘는 정역은 돼요. ED는 안 중에 정역은 돼요.
정역이 되면 이것에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분수체를 생각하는데 우리 분수체는 내가 어떤 식으로 표현할 거다 그런다 그랬어요. 대가로가 아니라 무슨 가로로? 소가로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이 분수체는 어떤 건데 그러면 다항식분의 다항식으로, 즉 유리함수의 꼴이에요. 단 fx는 분모는 무엇이면 안 되는 거예요? 0이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건데 여기에 대한 내용이 무엇에 대한 문제가 제시가 되냐면 아까 이게 다 커널과 나중에 연결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x 대신에 알파로 보내주는 대입환 준동형 사상을 생각한다면 그러면 어디 갔습니까? 요 px가 일종의 여기 m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x 대신에 뭐로 대입시켜 준 거? 알파로 대입시켜 준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요 내용으로 들어가면 여기에서 얘가 저 그림으로 본다면 x 대신에 뭐를 대입시켜 준 거예요? 얘를 대입시켜 준 거죠. 오케이? 되겠습니까? 그럼 얘는 당연히 무엇을 포함해요? F를 포함하죠? 그러면서 얘는 K의 부분안이 돼요. 그럼 K의 부분안인데 얘는 체잖아요. 체니까 정역이죠? 그런데 얘는 단위원을 가지고 있죠? 단위원을 갖는 부분안인 얘도 무엇이 되는 거예요? 정역이 되죠. 정역이 되니까 이것에 무엇을 논해 줄 수 있다? 분수체를 논해 줄 수 있죠. 그러니까 이 F의 분수체예요, 얘가. 오케이? F 알파의 분수체가 돼요. 얘는 그래서 두 가지 얼굴을 지니는 거예요. 됩니까? 얘는 이런 뜻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 들어봤죠, 우리? 초월수라는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초월수 파이, 자연대수 2 이런 걸 우리는 일명 뭐라고 불러요? 초월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정역이 되는 것까지는 예스예요. 정역까지는 돼요. 근데 얘가 체가 될 수도 있고 얘는 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체가 됐건 안 됐건 정역은 되기 때문에 무조건 무엇은 따질 수 있다. 분수체를 따질 수 있다가 되죠. 그래서 얘와 얘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얘가 체가 되면 같은 것이고 체가 되지 않으면 다른 것이 되겠죠. 그 기준은 알파가 초월적이냐 초월적이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알파가 초월적이면 같지 않고요. 초월적이지 않는 걸 우린 대수적이라고 해요. 대수적이면 등호가 성립이 돼요. 오케이? 자,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한 말들 있죠? 이 칠판에 계속 썼던 말들 있죠? 이건 초월적 개념에서 쓴 게 아니라 대수적 개념에서 쓴 거예요. 알파를 대수적으로 판단하고 문제를 다룬 거예요. 지금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얘가 치역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치역이면서 동시에 치역의 무엇이 되는 거야? 분수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분수체라고도 번역했다가 뒤에 가선 사람들이 라지 F의 원소 알파를 첨가시킨 가장 작은 체라는 뜻에서 단순 확대체라는 말로도 써요. 그래서 아까 내가 이름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분수체라는 뜻도 들어가 있고 단순 확대체라는 뜻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같아요. 그러면 내용을 다루다 보면 아까 분수 모양은 이런 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쉽겠습니까? 아까 여기 지웠던 A0 플러스 A1 알파 플러스 AN 마이너스 알파 N 마이너스이 쉽겠습니까? 우리한테 직관적으로 보이기에.
얘는 분수니까 아무래도 불편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분수체도 되고 단순 확대체도 되면 어느 순간 사람들이 뭐다? 분수체라는 말은 싹 사라지고 단순 확대체라는 용어만 사용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둘이 같은 개념이에요. 여기에선. 되겠죠? 자, 이게 이제 시작점이에요. 이게 무엇을 만드는 방법? F를 확대시켜주는 방법의 문제가 돼요. 지우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얘네들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제 또 하나의 궁금증은 이거예요. 어떤 것이 이제 궁금하냐면, 우리가 그 문제를 다룰 때 어떤 경우를 이제 논의해 볼 수 있냐면, 이 F가 뭐냐에 따라서 이것도 달라지는 거고요. 또는 PX에 따라서 이 내용도 뭐가 되겠어요? 달라지는데, 과연 이 PX 속에 있는 모든 근을 얘가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요 안에 이 PX의 근이, N개의 근이 요 안에 다 있을까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요 안에는 알파를 포함했다라는 뜻이지 다른 근을 포함했다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에 대한 내용으로 무엇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냐면 분해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근체라고 얘기를 해요. 즉 F에다가 모든 근을 첨가시킨 채를 생각하자요. 그래서 일명 우리가 무엇을 논의해 줄 수 있다? 그러면 모든 근을 포함하니까 특별한 근 알파도 당연히 이 안에 어떻게 돼요? 포함되니까 얘네들이 일종의 확대된 개념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논의를 해보고 이것으로부터 무슨 개념으로 이게 이제 우리는 나중에 거의 등호처럼 쓸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현재로서는 등호가 아니지만 이론적으로 하는 것이 나중에 무슨 문제로? 갈루와 확대체로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2009년을) 기준으로 그때는 여기까지만 출제가 됐어요. 2009년을 기준으로. 그런데 그 이후에 얘가 나오기 시작을 한 건데 요 이후 내용이 나오기 시작한 건데 거짓말 거의 안 보태고 조금 뻥은 칠 수 있어. 거의 그 오른쪽 내용은 무조건 시험에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요 이후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하는데 왜 갈루와 확대체로 갑니까? 그러면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F와 얘 사이에 K 사이에 중간체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랬더니 굉장히 어렵다고 그랬죠. 그런데 갈루아라는 특별한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중간체를 찾는 원리들이 나오더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우리는 못 구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건 거의 못 구하는데 특별한 모델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랬더니 이게 또 출제하는 분들이 왜 사랑할 수밖에 없느냐? 이 문제를 논의할 때 얘네들을 구하는 원리가 군의 원리를 이용을 해요. 일명 갈루와 군이라는 군의 원리를 이용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 내용 안에 군, 환, 체, 근 개념이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2, 3, 4, 5 내용이 이 체하 안에 다 들어가니까 출제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문제 낼 때 뭐가 됩니까? 다 물어볼 수 있잖아요. 뭐 전문 용어로 1타 4피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출제하는 사람 입장에서 뭐다? 사랑하는 문제. 일반 사람들은 싫어하는 문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이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넘어가는데 아까 이론적으로는 같지 않은데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뭐로 본다고 그랬어요? 같은 개념처럼 본다고 그랬죠? 그럼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보는 데서 우리가 이제 분리다항식의 문제가 나오는 거고요. 분리다항식의 문제들이 나오는 거고 또 무엇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냐면
갈로와 군의 문제가 나와요. 갈로와 군의 문제가 나오는데 일제 갈로와 문제는 자기동령 사상 중에 하나인데 자기동령 사상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자기동령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구하는 데는 근이 되게 중요해요. 맨 최초에 시작하는 PX의 무엇을 찾는 문제? 근을 찾는 문제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수학자들도 못 찾아냈어요. 다행스러워요? 안 다행스러워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내가 강의 안 합니다. 이게 한번 이제 나오기는 했는데 안 하는 게 뭐냐면 2차 다항식은 우리 중학교 때 배우죠. 근의 공식이 나오죠. 3차는 시험에 교사명 시험에 한번 나왔는데 난 도대체 어디에서 쓰이는지 잘 몰라서 그 책에는 다 있어요. 공식이. 그래서 카르다노의 공식, 이탈리아 수학자 카르다노의 공식에 의해서 3차 다항식의 근의 공식이 있어요. 오케이? 근데 별로 그거 한 번 나온 적 있어요. 그게 90년대 나온 적 있는데 기출문제도 나는 안 집어넣어 버리고 강의할 때도 안 넣어요. 책에는 없으니까 책에는 나와요. 나오는 데는 그냥 빼버려요. 그러니까 왜 나왔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실용적인 면도 별로 없고 우리가 그걸 꼭 찾아야 돼? 하는 어떤 절박함도 없고 공식은 무지하게 복잡해요. 암기가 안 돼. 과정도 마찬가지고 실용성도 없고 증명 과정도 복잡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들은 거기서 싹 빼버린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아벨하고 갈루아가 발표한 이론이 뭐예요? 4차 이상의 다항식에는 근을 구하는 알고리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발표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오해를 해서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4차 방정식에서 근 구하는 방법 안 나와요. 특별한 거지. 모든 것에 적용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무엇은 존재하지 않는다. 알고리즘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다행스러운 거죠. 그럼 우리한테 내는 건 뭐만 내겠어요? 그 교수님이 알면 나도 아는 거고 내가 모르면 교수님도 몰라요. 그런 문제는 내오지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그렇다고 근 문제가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뭐가 나오는 거냐면 아까 우리가 여기서 특별한 근을 하나를 뭐로 잡았다고 그랬어요? 알파로 잡았으면 알파에 의해서 그러니까 근을 모르는 근을 구하라는 문제보다 하나의 근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얘기죠. 알파면 알파, 베타면 베타 이런 식으로 근을 가르쳐 주고 나머지 근을 추적해 보는 거예요. 오케이?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여러분들 문제 풀 때 근 구하려고 머리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일반론적인 내용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과정들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PX를 내가 찾아냈단 말이야. 얘를 찾아냈어요. 그런데 진짜 왼쪽과 오른쪽이 같니? 이런 문제죠. 이런 거잖아요. 루트 1을 근으로 갖는 다항식 했는데 얘를 찾아냈는데 근데 우리 이런 것들도 얘도 루트 1을 근으로 갖는 다항식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루트 1을 근으로 갔잖아요. 이 안에는 유리수근이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얘를 답으로 선택해야 되는데 루트 1을 근으로 갖는다는 것만 따지면 얘도 되고 얘도 되지만 무수히 많이 존재해요.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들이 이제 논의가 되겠죠. 그래서 얘네가 기하인지 아닌지를 판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도 루트 1을 근으로 갔지만 얘도 무엇을 근으로 가요? 루트 1을 근으로 갔고 얘도 루트 1을 무엇으로 갖는 거예요? 근으로 갖으니까 얘네들조차도 2차인 다항식조차도 무수히 많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얘를 루트 1을 근으로 갖는 다항식이라고 막 얘기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애는
얘를 루트 1을 근으로 갖는 다항식이라고 얘기해서 처음에는 맞는 것 같아. 둘이 대화가 되는 것 같은데 한 30분 지나니까 둘이 어긋나기 시작해. 의사소통이 뭐가 되겠어요? 문제가 발생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동일한 거를 가지고 논의하자야. 동일한 걸 가지고. 그래서 최고창의 개수를 몇으로 잡자? 1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닉은 의사소통의 도구예요. 그런데 모든 체는 공통적으로 갖는 원소가 뭐예요? 0 말고 모든 체가 공통적으로 갖는 원소는 단위원이죠, 단위원. 그렇죠? 그래서 최고창의 개수를 단위원으로 잡는 거예요. 체가 나오면 무조건 뭐는 존재한다. 체가 F가 뭐가 됐든 간에 무조건 뭐는 있다? 단위원은 있는데 단위원 하면 말도 길기도 하고 표현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단위원을 그냥 1로 표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개수가 1인 다항식을 모닉 다항식이라고 하자. 그런데 이때 1이라는 것의 뜻은 숫자 1의 의미가 아니라 단위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단위원 하면 말도 길고 표현도 복잡하고 하니까 그냥 나도 수업할 때 그냥 1이라고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내용적으로는 그렇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닉을 쓰는 이유는 유일성을 논의하려고 하는 이유는 의사소통이 뭐예요? 원활함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주어지는데 얘가 이항이면 무슨 다항식으로? 모닉이어야 된다. 그래서 한동안 중요한 이슈는 얘가 기하인지 아닌지를 무엇하는 능력? 판정하는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로 수업하는 내용이 이것에 관련된 내용이다. 그런 얘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냥 표현상 이렇게 쓴 거야. 이 표현은 2의 세제곱근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반지름이 1이 아니란 게 중요한 거야. 반지름이 1인 경우와 1이 아닌 경우인데 반지름이 1인 원에서 그럼 반지름이 1인 원에서 여기에 있는 원소들은 전부 다 뭐가 돼요? 여기에 있는 원소들의 꼴은 요게 되는 거죠. 그럼 반지름까지 써볼까요? 그럼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런 모양을 아무리 많이 곱해도 변하지 않는 건 반지름이 여전히 뭐가 돼요? 1이 되니까 여기에 있는 원소들끼리 곱해분들 다시 원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2의 세제곱근 얘와 2의 세제곱근 얘를 곱해버리면 얘가 되는데 얘가 몇은 아닌 거예요. 2의 세제곱근이 아니니까 여기 있는 원소들의 곱은 다시 이 원에 안 들어가죠. 그래서 모든 문제들을 곱해도 다시 이 집합 안에 들어가 닫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인 원리는 전부 다 어디에서만 논의한다? 단위 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위원이 아닌 건 무엇이 되지 않는데 나중에 곱셈에 대해서 닫혀있지 않는 모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는 근 중에 하나를 가지고 얘를 알파라고 표현하게 됐을 때 얘네들의 근을 가지고 확장을 시켜보자야. 체를 이 알파를 이용을 해서 확장을 시키자. 그래서 단위원을 이용한 확대체의 문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 원을 n등분을 시켜볼 수 있겠죠. 그러면 n등분을 했다는 얘기는 n등분을 한 것은 n승만 해주면 무조건 몇이 되는 거예요?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fx를 xn승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것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확장을 시켜봅시다. 그러면은 n등분을 했느냐 몇 등분을 했느냐에 따라 내용들은 달라지는 거고 우리가 분론에서 그래서 이런 표현을 봤죠. 복소수인데
n승을 해줬더니 뭐가 되는 거? 얘가 되면 얘네들은 무슨 군? 순환군의 문제들을 논의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체를 하는 것이 원분 확대체의 문제인데,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얘가 메인은 아니야. 이거는 아주 중요한 이론인데 그 다음 문제 중요하지 않았는데, UFD라는 말은 유니크 팩토리제이션 도메인이라고 그래서 유일 인수분해 정역이죠. 그럼 우리가 자연수에서 이 이상인 자연수는 소인수분해가 가능하고 순서를 무시하면 표현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뜻에서 유일 인수분해라는 말을 사용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다항식환에서는 소수의 뜻을 무엇으로 번역한다고 그랬어요? 기약이라는 말로 번역을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기약의 곱으로 표현하면 이 표현 방법은 몇 가지만 있는 거냐면 한 가지만 존재하는데, 단 자연수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자연수에서는 곱셈 여근이 존재하는 숫자가 몇 밖에 없어요. 1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수에 2를 곱하나 안 곱하나 내용이 변하진 않죠. 그런데 정수에서 보면 정수로 내용을 바꿔버리면 정수에서 곱셈 여근이 존재하는 것은 1과 몇이 돼요? 마이너스 1이 있죠. 그래서 이제 2와 마이너스 2를 서로 같은 것으로 번역을 해요. 오케이? 2와 마이너스 2를 뭐로 본다? 같은 개념. 무슨 말 하려고 하냐면 자연수에서는 순서 무시하면 2 곱하기 3이에요. 그런데 정수로 넘어가면 얘네들은 이렇게 써줘도 되잖아요. 그러면 얘네들 표현 방법이 다르네 이게 아니라 얘네들은 표현 방법은 한 가지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요 숫자들은 2에다가 단원을 곱한 거죠. 그러니까 2에다가 단원을 곱한 건 다 뭐로 보는 거다? 동일한 원소로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같은 원소는 아니죠. 그래서 나오는 언어가 뭐예요? 무슨 원? 동반원이라는 말이 들어요. 유일인수분해 정역을 할 때 동반원은 전부 다 뭐로 보는 거는 같은 것으로 봐요. 그럼 이 표현 방법은 몇 가지만 있다? 한 가지만 존재한다가 유일인수분해 정역이에요. 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가 얘가 요즘 막 힘이 세졌는지 막 뭐가 뚜두둑 끊어져요. 얘는 메인은 아닌데 그래도 관심의 대상인 건 맞아요. 메인은 아닌데. 자, 다시 이쪽으로 와서 얘네들을 6을 2 곱하기 3으로 분해했듯이 이 다항식을 기약다항식의 뭐로? 곱으로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일반론적으로는 얘가 쉽지가 않아요. 일반론적으로 쉽지 않다라는 얘기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근을 구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근과 관련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기약다항식 곱으로 표현하는 건 쉽지 않은데 얘네들은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을 기약다항식의 뭐로? 곱으로 표현해 주자. 그러니까 1은 한 번만 곱해도 몇이 돼요? 1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시다 그런 얘기예요. 즉 한 번만, 그러면 이 말은 2를 근으로 갖는 형태라고도 표현하지만 윗수가 1인 것으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x-1 하면 1만 넣어주면 몇이 돼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얘가 6이라고 가정을 해보자야. 그러면 6승을 해줘서 1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 안에 있는 원소들 중에는 윗수가 1인 것도 있고 2인 것도 있고 3인 것도 있고 6인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윗수가 1인 원소를 근으로 갖는 거, 윗수가 2인 것을 근으로 갖는 다항식, 윗수가 3인 원소를 무엇으로 갖는 거? 근으로 갖는 다항식, 윗수가 6인 것을 근으로 갖는 다항식, 이런 식의 이름을 붙이자. 이렇게. 그러면은 윗수가 1인 거는 하나밖에 없죠. 윗수가 2인 것도 몇이에요? 하나밖에 없죠. 그럼 윗수가 2라는 얘기는 얘네들을 곱해주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x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왜냐하면 윗수가 1인 것도 제곱해주면 몇이 되니까?
1이 되니까. 그렇죠? 얘는 위수가 3인 거잖아요. 순환군에서 위수가 3인 원소는 파이 3만큼 있죠. 그러니까 얘는 몇 차 다항식? 2차 다항식이에요. 그런데 위수가 3인 것은 x 3승을 해주면 1이죠. 위수가 1인 것도 x 3승을 해주면 몇이에요? 1이니까 얘네들을 곱한 건 x 3승 마이너스 몇이 되는 거예요. 1이면 얘는 x 3승 마이너스 1에서 x 마이너스 1로 나눈 것이 되겠죠. 얘는 위수가 6이죠. 위수가 6인 거고, 그럼 위수가 6이니까 x 6승은 얘가 되겠죠. 그럼 위수가 1인에도 6승을 해주면 몇이 돼요? x 6승을 해주면 0이 되는 거 맞죠? 위수가 2인에도 위수가 몇인에도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해주면 요게 우리가 말하는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체크해 보는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형식으로 발전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번 출제가 됐었어요. 요 지금 내가 말한 논리가. 이 논리들이 이제 출제가 됐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강조하진 않는데 이거 되게 중요한가요? 그럼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좀 궁금한데 일반적으로 얘네들을 나누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려고 노력을 안 합니다. 왜냐면 복잡하니까. 그런데 했더니 가치가 있나요? 그러면 어차피 추상적인 건데 있다 없다 원리가 뭐다 이게 중요한 것이지 구체적인 숫자들이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는 나타나요. 다른 건 일반적으로 안 나타나니까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이유도 있고 못 하는 이유도 있고. 근데 얘네들은 딱딱 떨어져서 나와요. 딱딱 떨어져 나오니까 뭐가 돼요?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원분, 다항식, 원분, 확대체의 문제로 넘어가는 겁니다. 얘기 되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말하는 이제 체론의 문제예요. 자, 다시 이제 저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로 넘어가서 이제 다시 화면으로 가서 볼게요. 자,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확대체라는 것은 벡터 공간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유한 차원 벡터 공간일 수도 있고 무한 차원 무엇일 수도 있어요. 벡터 공간일 수도 있겠죠. 우리가 물론 무한 차원 벡터 공간은 생각할 수 있어요.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선 거의 논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유한 차원 벡터 공간을 논의해요. 근데 유한 차원 벡터 공간인데 우리는 공부하고 싶은 건 확대체인데 벡터 공간도 된다 그래서 유한 차원이란 말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두 개를 그냥 합성시키자 그래서 유한 확대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확대체인데 벡터 공간의 관점에서 몇 차원? 유한 차원. 그래서 이 단어와 이 단어는 절대 동의어가 아니에요. 유한체와 유한확대체는 동의어가 아니에요. 유한확대체라는 것은 유한 차원 벡터 공간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합적으로는 무한 집합일 수도 있는 거죠. 유한체라는 것은 원소 자체가 몇 개밖에 없는 거예요. 유한계인 체. 그러니까 당연히 1차 독립도 몇 개밖에 없겠습니까? 유한계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말은 유한체이면 당연히 유한확대체는 되지만 유한확대체라고 해서 무슨 뜻은 아니다. 유한체인 것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대수적 확대체가 나오는데 이제 아까 내가 초월수라는 개념이 나온다고 그랬죠. 이게 초월적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초월적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어떤 원소가 있을 때 이 원소가 F에서 초월적이에요라는 말은 어떤 다항식의 근이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얘를 근으로 갖는 다항식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파이라는 것은 Q에서 근을 갖지 않아요. 얘를 유리개수 다항식 중에서 파이를 근으로 갖는 유리개수 다항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초월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실수에서 따져주면 x-파이는 어디에 들어가요? 실수계수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얘는 R 위에서는 파이를 근으로 갖는 다항식이 있죠. 그래서 얘는 대수적이에요. 아, 무엇에 따라 달라지겠다야.
F를 무엇으로 놓았냐는 거죠. 그래서 확대체에서는 기초체를 꼭 써줘야 돼요. F에 따라서 내용이 완전히 바뀌어져요. 이를테면 이거예요. 이것의 문제인데 이것의 근은 분명히 뭐가 돼요? 얘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겠죠? 근데 x-루트 2와 x 플러스 루트 2는 유리개수예요? 유리개수가 아니에요? 유리개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유리수에서는 인수분해가 된 게 아니에요. 근데 루트 2와 마이너스 루트 2는 실수잖아요. 그러니까 실수에서는 인수분해가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인수분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안 됐다고 할 수도 있고 인수분해가 됐다고 할 수도 있고 F를 뭐로 생각했느냐에 따라서 인수분해 유무가 어떻게 돼요?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체에서는 반드시 F가 무엇인지를 명시를 해야만 해요. 그러니까 기하 이런 말은 없는 거예요. 더 뒷얘기는 유치해서 안 되겠다. 말인지 이해됐죠? 기하 이런 말은 없다야. 어디에서 기하이냐, 어디에서 가약이냐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재밌어요. 이렇게 쓸 때 얘가 인수분해가 됐어요, 안 됐어요의 문제예요. 그럼 다시 말해서 얘를 인수로 볼 거예요, 안 볼 거예요 문제예요. 오케이? 근데 정수에서 보시면 2는 0 아니죠? 2는 곱셈 요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정수에서 2는 기하이에요. 그래서 얘는 인수분해가 된 걸로 판단을 해요. 그 인수가 두 개인 거예요. 2와 x-2로. 그런데 유리수에서 보면 2는 여건 존재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러니까 얘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리수에서는 인수가 몇 개만 있다?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수의 뜻도 완전히 뭐가 된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확장을 시킬 땐 기초가 되는 게 어디에서 우리가 논의하는지를 반드시 무엇해야 된다? 언급을 하셔야 돼요.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누군가가 이제 이런 문제예요. 얘와 얘는 같은 집합일까요? 하는 문제예요. 같은 집합일까요? 다른 집합일까요? 이게 루트 2와 마이너스 루트 2니까 쉬운데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는 직관적으로 쉽죠. 근데 얘가 직관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되죠? 같죠? 그 같다라는 근거가 뭐냐 그런 건 뿌리 찾기 문제예요. 그러니까 루트 2를 갖는데 유리수에서 따지는 거예요. 루트 2를 갖는데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1차 다항식에서는 없어요. 루트 2를 근으로 갖는 게. 그러면 루트 2를 근으로 갖는 최소 차수는 2차 이상이 되어야 되겠죠. 근데 x제곱 마이너스 2는 루트 2를 무엇으로 가져요? 근으로 가니까 루트 2를 근으로 갖는 유리개수 다항식은 2차가 되겠죠. 근데 2차가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아까 우리 모닉에서 하자 그랬으니까. 근데 여기에 근은 뭐가 돼요? 루트 2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루트 2도 있죠. 이와 같이 얘네들이 뿌리가 얘가 뿌리인 거예요. 얘네들의 발생은 얘를 뿌리로 보는 거예요. 똑같은 데서 나왔다. 그래서 이것을 우린 대수적 켤레원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대수정보다 짝꿍이 되는 거예요. 대수적으로. 오케이? 우리는 이제 켤레라는 개념을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 이것이 되어야, 그런 개념이 되어야 뒷얘기들이 편리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다룬 것 하나가 대수적 무엇을 찾는 거? 켤레원을 문제예요.
이 대수적 혈내원도 어디에서 얘기하느냐에 따라 틀려져요. 다시 말해서 실수에서 루트 2를 근으로 갖는 최소 차수 다항식이 뭐가 되겠어요? x 마이너스 루트 2죠. 마이너스 루트 2를 근으로 갖는 최소 차수 다항식은 x 플러스 루트 2죠. 그럼 x 마이너스 루트 2와 x 플러스 루트 2는 같지 않죠. 뿌리가 다르죠. 그러니까 루트 2와 마이너스 루트 2는 대수적 혈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대수적 혈내도 뭐가 된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체론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제일 중요한 단어 기초체 무엇을 찾아라? F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준을 절대 놓고 빼먹고 문제를 풀면 안 된다. 그런데 이제 안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안 된다인데 이론 문제를 다룰 때 책에서 기초체 F 위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다야. 그러면 이미 책에서 이론적으로 F에서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기초체는 무조건 다 뭐로 보는 거예요? 문맥상 F로 해석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보통 기초체를 생략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냥 여러분은 책에서 생략했어도 우리는 생략하지 말자주의야. 일관성 있으면 나중에 실수를 안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체론에서는 기초체 F가 매우 뭐다? 매우 중요하다. 쓰는 건 절대 빼먹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다항식을 얘기를 할 때는 이왕이면 무슨 다항식으로 문제를 다루자? 모닉 다항식으로 문제를 다룬다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되겠죠? 이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체론의 다른 과목은 그렇게 강조 안 하는데, 군환도 그렇게 강조된 적은 없는데, 체론에서만 조금 강조된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조금 의문은 되는 게 뭐였냐면, 예전에는 교사임용 시험 중에 2점, 4점, 5점, 뭐, 논술형 10점 빼면 2.4점, 5점이었어요. 그럼 5점이라는 말은 아무래도 4점보다는 난이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높아야 되겠죠. 시간을 그만큼 더 줬다는 뜻이고, 점수를 많이 줬다는 얘기는 시간이 그만큼 걸린다는 뜻이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몇 점짜리가 없어졌냐면 5점짜리가 없어졌는데, 과거의 5점짜리는 대체로 현대대수는 픽스, 현대대수 체로는 무조건 5점이 나왔고, 해석학, 복수함수론 이런 데서 둘 중에 한 과목에서 5점이 나왔어요. 자, 근데 우리는 지금 현대대수 시간이니까 다른 과목은 빼고 5점짜리가 나왔는데, 이 5점짜리일 때는 뭐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냐면, 체론이 복잡하다 보니까 증명도 당연히 복잡하고 쉽지 않아요. 그래서 증명 과정 중에 나오는 특별한 것만 싹 골라내요. 골라내서 그걸 가지고 문제화를 시키는 문제들이 몇 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독자들이 보면 이게 어디에서 나왔는지 없는 이론 같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체론의 증명 과정의 일부를 발췌해서 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췌해서 낸 거니까 이게 쉽지는 않은 거죠. 내용 자체가.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5점짜리로 나왔었는데, 시험 제도가 바뀌면서 논술형이 없어지면서 또 몇 점짜리도 없어졌습니까? 5점짜리도 없어지면서 그런 문제는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나온 적이 없다고 해서 내면 안 된다는 뜻은 아닌 거죠. 이제 그게 제일 그 고민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여기에서 체론에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증명의 일부를 변형시킨 것도 시험에 나왔었다야. 근데 모든 이론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제 다 증명이 되고, 그럼 이제 거의 진짜 폭망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만한 내용만 연계가 되는데, 그럴 만한 내용은 주로 어디에서 나온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업을 진행할 건데, 내가 생각한 대로 수업이 이루어지면 이게 6주 내지 7주에 끝날 겁니다. 아마 그렇게 전에 그 정도면 끝날 거예요. 그래서 그거 끝나게 되면
지금 이제 제일 고민 것은, 이제 가끔 티치스파를 통해서 이제 질문이 많이 왔는데, 기출문제 안 다뤄주나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기출문제는 내가 주로 5월 달에 다뤄요. 왜냐면, 무슨 과목은 기출문제를 다루고, 무슨 문제는 과목은 기출문제 안 다루고, 그러기가 뭐해서 5월 달에 그냥 그 기출문제를 다루는데, 이때는 채론의 일부는 내가 기출문제로 다룰 거예요. 이제 조금 5, 6월에도 다루는데 여기서 다시 다룹니다. 한번 다루기도 하는데 올해는 많이 다루는 것보다는 좀 기본적인 것만 다루고 그 다음에 좀 문제 응용한 거 기출문제는 아니지만 그런 식의 문제를 다룰 계획이고 군론도 다루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요 3, 4월은 군론의 시간이 아니에요. 채론의 시간이지. 그래서 군론 위주의 수업은 하지 않을 거고요. 갈로와 이론을 논의하다 보니까 군론이 나와서 그럼 그건 어쩔 수 없이 다루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일반론적으로 특별히 시간을 내서 군론은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오케이? 자, 좀만 쉬었다가 오리엔테이션만 하느라고 했는데 오리엔테이션 요 정도면 선방한 거예요. 1시간 반을 걸릴까 봐 걱정을 했는데 쉬었다가 4장부터 본격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